3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정기분 재무상태 표제가 입력을 마쳐놨는데요. 입력하다 보니까 아까 이 부분이 틀리게 입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109번 11만 9,800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24만원으로 고쳤고요. 그리고 부채 부분 외상매입금, 지급보험, 미지급금, 예수금, 그리고 이제 장기차입금까지 있고요. 장기차입금 1억 원 되어 있죠. 계정과목만 입력하는 겁니다. 자본금 3억 원, 그리고 주식발행 초과금이 350만 원. 그리고 이제 책에 지금 미처분 이익 잉여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서 입력할 때는 2월 이익 잉여금을 입력합니다. 계적과목상 2월 이익 잉여금 차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넘기는 잉여금이 7,635만 6,7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변합 계획이 차변합 계획 똑같은 거죠. 5억 4,492만 2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이제 계정별 집계액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전 시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이게 지금 그 대돈충당금, 그 다음에 감가상각 누계, 이건 빼기 항목이죠. 위에 자산에서 빼는 성질을 가진 거고, 그걸 빼는 금액으로 계산해서 뺀 금액으로 계산해서 5억 4,400만 원 돈 기록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교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그 스마트A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그 공인회계사에서 보는 프로그램이요. 거기서 이제 대돈충당금 입력을 하면은 그게 이제 대변 금액으로 표시가 돼요. 프로그램상. 차감 항목이기 때문에 대변으로 표시가 돼갖고 그 프로그램에서는 차변합계획, 대변합계획이 교재에 표시되는 재무상태표 금액하고 틀리게 계산이 됩니다. 원래 이제 자산에서 빼기 형태를 가진데 그게 아니고 오른쪽 부채 금액의 일부로 그냥 표시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랑 제가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교재 542쪽 재무상태표 입력을 했고요. 그리고 944쪽 전기분 원가명세서로 가겠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 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원가명세를 비교식으로 작성하고자 할 때 전년도 제조원가명세서를 입력하는 메뉴이다. 자, 회사가 이제 상거래 기업이라면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이제 상품 매출이 되겠죠. 상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런데 회사가 이제 제조업인 경우는 원재료를 사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출액도 제품 매출이 되고요. 원가도 제품 매출 원가가 되겠죠. 그리고 재고자산 같은 경우도 상거래 기업이라면 상품 하나만 있는데 제조업인 경우는 원재료가 있고 그 다음에 만들다만 가공 중에 있는 제공품이 있고요. 그리고 완성된 제품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재고자산 구성도 틀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매출원가 구성도 틀려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부속명세서로서 이렇게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것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제조업인 경우는 작성한다는 얘기예요. 상거래 기업은 물론 작성할 일이 없고요. 그럴 때 전기분 제조원가 명세서를 입력하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와 원가명세서의 관계 그렇게 설명해 놓고 있는데 우리가 재무상태표 입력을 할 때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같은 것들을 입력을 해요. 저희들도 이거 입력했었죠. 그럴 때 여기서 입력된 상품은 손익계산서의 기말상품 재고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품은 역시 손익계산서의 기말제품 재고액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경우는 원재료는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원재료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공품 입력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조원가 명세서의 기말 제공품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원가 명세서에서 산출된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에서 계산된 단기순이익은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로 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에서 완성된 금액이죠. 미처분 이익이익금. 요거는 2월 이익이익금하고 같은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프로그램상 이렇게 이제 반영되는 금액을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처음에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재무제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게 되면은 뭐 별도로 외워야 되고 뭐 그럴 상황은 아닙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그 표로 작성을 해갖고 다시 한번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할 때는 뭐 이게 좀 헷갈리고 막 그러는데 요건 일단 무시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입력을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 345쪽이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예요. 전년도 분 입력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교재하고 이제 뭐 화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조원가 명세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조원가 명세서는 단기에 생산된 제품의 원가를 계산하는 명세서예요. 단기에 생산된 제품.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단기 제품 제조 원가예요.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이게 이제 상거래 기업이라면은 단기 상품 매입액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단기 상품 매입액.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주요 항목이죠. 단기 상품 매입액,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항목이 크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제조 원가라고 하는 거는 재료비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노무비 계산을 하고 재료비, 노무비, 인건비죠. 나머지 기타 경비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 원가는 크게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거 외에 먼저 이제 원가 회계에서 계산하는 항목이지만은 기초 제공품이 있으면은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이 있으면은 빼주고 이건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 빼주는 거고 이거는 전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한 물건이니까 더해주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초 제공품 재고에 기말 제공품 재고액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노무비 합친 금액을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친 거를 단기총 제조 비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원가 회계를 세무회계 전공 학생들은 배울 테고 경영관 학생들은 원가 회계를 따로 배우진 않겠지만 원가 회계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이 요게 되겠습니다. 제조원가 명세서 작성하는 것까지가 주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공품 계산하는 것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원재료비 계산하는 거 다루고 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분 원가 명세서. 자, 제일 먼저 이제 매출 원가 및 경비 선택하는 게 나와요. 한 번만 선택해주면 되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는 일반적인 제조 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도급 원가나 뭐 분양 원가, 운송 원가, 이런 것들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어디에 해당되는 거에 따라서 매출 원가가 조금씩 다르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선택해주라고 나오는 건데, 저희들 이제 교재에서는 일반 제조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선택되어 있는 거 1번 500번 원가 경비 선택. 그래서 이거 선택되어 있는 데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이거 사용 여부를 여로 바꾸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체 선택을 하고 사용 여부다 지금 부고요. 우리 회사는 요걸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원가 경비. 그래서 1번 500번대를 자, 밑에 이제 참고사항이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집을 선택을 해서 사용 여부를 여부로 바꿔라. 여로 바꿔라.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다는 얘기고 뭐 중복 입력되어 있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선택한다 해서 선택한 상태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기말 제공품 재고액은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죠. 자, 이 금액은 어디서 온 거냐면은 기말 제공품 재고액 70만 원이죠. 그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는 그대로 그냥 입력하는 방식은 정기분 재무상태표 입력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원재료비라고 있습니다. 원재료비. 계정 과목이 원재료비예요. 원재료비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별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데 이건 원재료비 계정 과목 특성상 그렇습니다. 원재료비라고 하는 것.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올 한 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가져다 쓰는 원재료가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그거 계산하는 방식이 기초 원재료 재고액 700만 원이 있고요. 그리고 단기 원재료 매입액이 4,300만 원입니다. 4,300만 원.
나머지 항목들은 다 빈 항목들이에요. 없습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게 7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올해 사온 게 4,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다 공장에서 갖다 썼어요. 갖다 쓰고 남은 게 300만 원이에요. 이 300만 원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입력된 금액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300만 원 입력된 게 있었죠? 그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된 겁니다. 처음에 가지고 있던 게 700만 원, 사온 게 4,300만 원. 그리고 다 갖다가 썼는데 남은 게 300만 원. 그럼 갖다 쓴 건 얼마겠어요? 당연히 5천만 원에서 300만 원 남았으니까 4,7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원자료비 4,700만 원이 계산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입력해 주기 위해서 원자료비만 별도로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는 거예요. 기초 원자료 재고에 단기 원자료 매입액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확인 누르게 되면은 원자료비는 4,700만 원이 이렇게 입력이 됩니다. 원자료비. 자, 그리고 나머지는 자료 그대로 입력이에요. 임금이 얼마냐면은 3,35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663만 5,800원. 그리고 전력비 3,115만 7,000원. 공책이죠. 네, 감가상각비가 866만원. 그리고 소모품비 575만원. 그리고 가스수료 40만원. 그리고 세금과 공과 세금 125만원. 수선비 수선 294만원. 보험료 185만원. 외주가공비 5,239만 2,200원. 자, 그래서 이제 경비들을 입력했고요. 그래서 경비 합계가 1억 1,103만 5천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무비, 인건비죠. 3,350만원. 재료비가 4,700만원.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입력해야 되는 게 기초제공품 재고액이에요. 기초제공품 재고액. 기초제공품 재고액은 내가 별도로 이 자리에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기초에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입력하면 전전년도가 되겠죠. 전전년도 말에 있었던 50만원. 그리고 기말제공품 재고액은 이거는 우리가 아까 입력했었던 거죠.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제공품 70만원. 이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계정으로 빠져나가는 거나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완성된 게 1억 9,1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단기, 그러니까 정기분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 항목으로 들어가는 금액이에요. 역시 금액이 같아야 됩니다. (1억 9,133만 5천원)
이제 어디로 어느 금액이냐면은 전기분 손익계산서에서 여기 단기제품 제조원가 있죠? 1억 9,133만 5천원. 요 금액하고 일치된다는 얘기예요. 자, 요거 이제 입력하는 거는 이제 손익계산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하고 그렇게 이제 연결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 재무제표 간의 연결 관계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기분 원가명세서까지 입력이 됐고요. 이건 이제 닫고.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이제 프로그램 설치를 했었고, 회사 등록을 했었고요. 회사 등록을 했었습니다. 코드, 회사명, 그리고 이제 기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 회계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연도.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사항만 보고 입력하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 등록. 거래처별로 채권 채무를 관리해 줘야 됩니다. 어디로부터 받을 금액 얼마, 어디한테 줄 금액 얼마. 그 다음에 통장별로 거래 내역 잔액. 그 다음에 당연히 카드 회사에 지급할 또는 카드 회사로부터 수취할 금액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거래처 등록을 하는데 일반 거래처, 금융기관 거래처, 신용카드 거래처 셋으로 나눠서 입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입력되는 내용은 상당히 그 회사 등록하고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업종, 종목, 주소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거래처 등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회계 처리 프로그램이니까 당연히 계정 과목이 기본이 되겠고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사용하는 계정 과목이 101번부터 999번까지 미리 세팅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러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당좌자산은 101번부터 145번, 재고자산은 146번부터 175번 이렇게 미리 자리값이 정해져 있어요. 자, 요거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자리값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불러다 쓰면 되고, 필요한 경우는 내가 고쳐서 써도 되고요. 이렇게 고쳐서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보시면은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만들어 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특별히 회사에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 써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요 같은 경우는 해당되는 계정 과목 클릭하고 바로 오른쪽에 이제 현금 적요, 대체 적요가 등록되어 있죠. 그거는 내가 추가로 등록해서 쓰고 당연히 고쳐서도 되는 거고요. 더 씌워서 입력하면 됩니다. 이게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었어요.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자, 그 다음에 이제 정기본 자료 입력이었습니다. 정기본 자료 입력, 정기본 재무상태표, 자산, 부채, 자본. 그리고 유의하실 게 코드 안에서 직접 입력을 했었죠. 현금, 당좌, 보통 그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쳤습니다. 코드를 알면 물론 직접 코드 번호 110번 입력해도 되고요. 그리고 입력할 때 유의사항이 이렇게 대손충당금 108번, 109번 요거는 110번, 111번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에요. 그리고 기계장치 감가상각 누계 106, 107 차량문방구 감가상각 누계 108, 109 따라다니는 계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입력을 해야 되고 입력을 해서 다 하고 마치고 나면은 차변화계획, 대변화계획은 당연히 같아야 되고요. 틀렸다면은 어딘가 입력이 틀린 거죠. 빠뜨렸든가 금액이 틀렸든가. 그리고 오른쪽에 이렇게 계정별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차기 2월 미처분 이익여금을 이렇게 2월 이익여금으로 입력한다. 계정 과목을.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입력상 그렇습니다. 계정 과목 배치해 놓는 게. 그래서 전기본 재무상태표서는 그걸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입력했던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이건 기말 제공품들이죠. 이거는 각각 전기본 손익계산서나 전기본 원가명세서나 그런 쪽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금액들입니다.
상품, 제품, 원재료, 제공품. 자, 그리고 전기분 원가 명세서예요. 자, 원가 선택하는 항목, 아까 화면이 나왔었는데 한 번 선택하면 그다음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지나갑니다, 그냥. 제조원가 명세서 입력하는 화면이 되겠고요. 자, 원재료비는 별도로 이렇게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났었죠. 그래서 기말 원재료 재고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보고 이 두 가지는 내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기초 원재료 재고액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그래서 쓰고 남은 빼기 기말 원재료 재고액 하면은 그게 바로 원재료비입니다. 그래서 4,700만 원이 이렇게 입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노무비죠? 입력하고요. 나머지 511번부터 534번까지는 경비입니다. 경비 자동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보면 전부 다 여기는 제조원가죠. 제조원가는 500번대 코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501번부터 504번, 506번 500번대 코드입니다. 그리고 합계액 낸 게 단기 제조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이제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기말 기초제공품 더해주고 기초제공품 더해주고 그 다음에 기말 제공품 빼주면은 그게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죠. 자, 요까지 요거는 이제 단기 총 제조 비용이라고 그러고 여기 1, 2, 3, 4번 합친 거 단기 총 제조 비용. 거기다 기초 제공품 더하고 기말 제공품을 뺀 게 단기 제품 제조 원가입니다. 이게 바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의 한 항목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했는데요. 이제 프로그램에서 기본적인 기초 관리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보면은 전부 다 자료를 보고 그냥 그대로 입력하는 거였습니다.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입력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유념하실 게, 아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된 내용이 직접 이렇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것. 여기 기말정품에도 자동으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요거는 좀 유념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전기분 재무상태표에서 입력을 잘못하면은 뒤에 게 다 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만 좀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까지 한 것에서 여러분 이제 실습을 하시고 하는 거는 이제 과제 등록에다가 제가 등록을 해 놓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 잃지 않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다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